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짱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태그 호이어 특집 마지막 편 1편은 뭐였어요? 태그 호이어의 아이콘인 까레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2편은 제가 기억합니다. 태그 호이어의 매뉴팩처. 3편은 저희가 뭘 살펴볼 거죠? 태그 호이어와 스폰서십을 맺은 포르쉐, 그리고 그 둘은 올해 60주년을 맞은 공통점이 있죠.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가 60주년을 맞았고 포르쉐에는 911이 60주년을 맞았죠. 근데 911이 까레라 아니야? 911에 타르가단지 그런 거 있으니까. 제가 포르쉐를 사본 적이 없어서. 태그 호이어는 1860년에 탄생해서 크로노그래프 명가로 명성을 쌓았고, 포르쉐는 1931년에 설립해서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는데,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둘의 역사를 살펴보면 까레라라는 묘한 접점이 있습니다. 1954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까레라 파나메리카나 레이스에서 우승한 걸 기념해서 당시 그 브랜드의 상징이던 356 모델의 엔진에 까레라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고, 1960년대 제 호이어 옹께서 까레라 파나메리카나에 심취하셨다고 합니다. 까레라라는 이름의 매력을 느끼셨는데, 그래서 까레라를 이제 몇 번씩 좀 불러봤겠죠? 까레라, 까레라, 까레라. 까레라 발음이 굉장히 섹시하게 들렸다. 근데 왜 네가 한 걸 안 그러냐? 그럼 본인이 해보시오. 태그 호이어는 1963년에 나온 신형 크로노그래프에 까레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태그 호이어가 일단 포르쉐와 공식적으로 이제 손을 맞잡은 건 2021년입니다. 기념하는 의미로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포르쉐 에디션을 선보였고, 이듬해는 스마트워치에 포르쉐의 DNA를 이식해서 커넥티드 칼리버 2포 포르쉐 에디션을 선보였죠. 2022년은 포르쉐에게도 좀 뜻깊은 해였습니다. 911 까레라 RS 2.7이 5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죠. 911 까레라 RS 2.7이 왜 아이코닉하냐면, 이 모델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잘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것만 준비해왔다. 그 다음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덕테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윙이 오리궁뎅이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 덕테일의 그 50주년을 기념해서 포르쉐가 2022년에 내놓은 차가 아까 말씀하신 포르쉐 911 GT3 RS. 태그 호이어가 또 파트너에서 만든 명차의 50번째 생일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에디션을 내는데, 까레라 포르쉐 RS 2.7 에디션입니다. 2023년은 두 브랜드 모두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60주년 에디션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태그 호이어는 까레라 60주년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였고, 포르쉐는 지난 8월에 911 ST를 선보였습니다. 태그 호이어가 이제 또 911의 60주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911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까레라 크로노 스프린트 포르쉐 에디션을 선보인 거죠. 이 모델은 케이스 소재가 두 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스틸, 하나는 로즈골드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까레라 글라스 박스를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이즈가 직경 42mm에 두께가 14.9mm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 모양의 글라스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베젤 있는 부분까지 글라스가 덮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언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돔글라스랑 이제 어우러져서 좀 더 그 곡선이 좀 더 부각되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는 이제 직선 위주의 까레라 특유의 심플한 그런 케이스이고, 푸시 버튼이나 크라운의 형태도 다른 까레라와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은 이제 폴리시드 가공을 이제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벽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폴리시드 가공을 했고요. 측면은 헤어라인 가공을 해서 가공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폴리시드 가공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시계를 봤을 때 반짝거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방수는 이제 100m인 거고요. 까레라 60주년을 맞이해서 태그 호이어가 넣은 디테일도 굉장히 많죠. 911의 요소가 다이얼 곳곳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6시 방향 스몰 세컨드 부분에 보면 50에서 54 구간에 보면 붉은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포르쉐가 시내 속도 제한 50km를 대시보드에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대연을 한 겁니다. 날짜창이 6시 방향에 이렇게 조그맣게 스몰 세컨드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것도 의도적인 그런 디테일 같거든요. 포르쉐 계기판의 속도계를 보면은 날짜가 있는 부분에 기어 단수가 표시돼요. 포르쉐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는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이얼 9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를 보면 6이랑 7 사이에서부터 12시까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에서 분당 회전수 6800 rpm을 경고하는 레드존인 거죠. 대시보드에 있는 레드존을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재현을 한 겁니다. 하나에는 9000 rpm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전기차라서 모르지. 3시 방향은 30분 카운터입니다. 6시 방향에 있는 이 영구 초침만 이제 약간 높이가 다른데 이 다이얼 안에서도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까레라의 이제 전형적인 그런 형태들인데 조금 특이한 거는 시분침만 은색이에요. 크로노그래프 핸드랑 인덱스는 금색입니다. 영구 초침은 속도계처럼 빨간색이고요. 네. 이번에 빼놓을 수 없는 디테일이 바로 이 풀린지 안쪽에 있는 12시 방향에서 4시 방향까지의 이 빨간색 구간이죠. 크로노 스프린트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와 전력 질주 이런 의미를 뜻하는 스프린트의 합성어인데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을 눌러보면 됩니다.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 이렇게 빨라? 크로노그래프 핸드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또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라면 4시 방향까지 20초가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4시 방향까지 9.1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요 9.1초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네, 911의 제로백이 9.1초였답니다. 눈금에 있는 9와 그 레드 스트라이프의 끝을 보면 딱 안 맞고 그 레드 스트라이프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9가 아니라 9.1이니까 그걸 깨알같이 제안을 한 거죠. 영구 초침이나 12시간 카운터 같은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 레이스를 이미지한 크로노그래프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건데 이렇게 이제 기능적으로 9.1초를 표시하는 크로노그래프는 신박합니다. 50초부터 지금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60초에 1회전이 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균일하게 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911의 전통을 기리기 위한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재한 무브먼트는 자동 이너스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TH20-08입니다. 기존의 글라스 박스에 탑재했던 TH20-00을 베이스로 크로노그래프 관련 휠을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 쌍의 달팽이 모양의 휠을 사용을 하면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구현을 한 거죠. MEMS라고 하는 초소형 정밀 기술에서 널리 쓰이는 그 리가 공법으로 바퀴를 좀 더 정교하게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로터 디자인을 보면은 포르쉐 오너나 포르쉐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알 수 있습니다. 포르쉐 스티어링 휠 형태로 로터 모양을 가공했습니다. 기본형 휠은 조금 더 커요. 기본형 휠은 조금 더 크고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 모양의 조금 직경이 작은 휠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브먼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깔끔한 가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는 크로노그래프 휠을 제외하면 기존 TH20-00과 동일합니다. 칼럼 1의 수직 클러치의 현대적인 구성이고 로터가 기존의 호이어 시리즈와는 다르게 양방향으로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진동수 28800 vph의 파워 리즈브가 80시간입니다. 방수가 100m이기는 한데 스크류다운 크라운은 아닙니다. 크라운 포지션 0이고 와인딩이 되는데 휙휙 돌아갑니다. 별 저항감 없이 와인딩이 되고요. 한 칸 당기면 크라운 포지션 1이 되면서 날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바뀌는 느낌이 정확하게 손끝으로 전해지진 않는데 튕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한 칸 더 당기면 시간 조정 포지션이 되고 초침이 멈추게 됩니다. 와인딩하는 느낌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무거운 만큼 조작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작이 완료되면 크라운을 이렇게 본래대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고 급발진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구간을 지나면서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안정이 들고요. 컬럼 휠이기 때문에 차트를 눌렀던 압력이 거의 80% 정도의 힘으로 스톱이 되고 리셋은 스타트 스톱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튕기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골드 컬러에 어울리는 초가죽 스트랩으로 굉장히 질감이 좋은데 911의 가죽 시트에서 떼어온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질감의 스트랩이 911 안 타봐서 몰라. 알려주십시오. 막 갖다 붙이는 거지. 표면이 보들보들하고 여기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해서 측면도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랩의 형태가 조금 특이해요. 이 부분은 약간 태그 호이어의 로고 일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911이라고 깨알 같은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버클이지만 단순하지 않고 음영이 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탱버클입니다. 스틸 모델도 가지고 왔는데 다이얼 컬러가 조금 다릅니다. 골드는 약간 샴페인 네. 톤인데 이 모델은 이제 실버이고 뭐 역시 고급스러운 매트한 질감의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도 911 각인이 들어간 검정색 후가적 스트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있는 까레라 로고가 이 모델이 샘플이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전에 보셨던 골드 모델처럼 나오고 샘플이어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살 수 있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 스프린트는 높은 가격의 네. 증표죠. 타임포럼에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까레라 600주년일 때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일한데 스틸 모델은 행버클이 아니고 디버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태그 호이어 특집 3편 태그 호이어와 포르쉐 그리고 이제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 60주년, 포르쉐는 911 60주년, 까레라 크로노 스프린트 포르쉐까지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스틸 버전이 1272만 원이고 로즈골드 버전이 3252만 원입니다. 이것은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고 기간에만 판매되는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가격이 일반 모델보다 좀 나가긴 합니다. 자동차를 테마로 한 시계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계기반이나 RPM 게이지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가지고는 사실 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딱 크로노그래프 버튼을 눌렀는데 크로노그래프 힌지가 9.1초를 달려가요. 이거는 좀 911을 정말 시계의 디테일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까지 살려서 선정을 했다. 진심으로 서로의 6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라는 부분에서 감동했습니다. 태그 호이어가 저의 60주년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60 넘지 않았어요? 2023년에 걸쳐서 태그 호이어 특집을 마쳤고 또 이 마지막 편은 또 제가 좋아하는 포르쉐 편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